소득은 없고 장기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간병 가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령화 시대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비 문제. 과도한 간병비로 환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모님이 몇 년 동안 병원에 계신데 사실 간병비 때문에 좀 가게가 허덕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간병인을 두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면 한 달에 살림의 절반 이상이 간병비로 나가고 있어서 요즘 걱정이 많은 편이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간병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케어받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법안이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간병비 문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간병비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간병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간병비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 해결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병인 이용률은 88%로 2012년 29만 명에서 2018년 4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 중 47%가 중증 환자로 간병인을 필수로 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도한 간병비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간병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글에는 그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간병비가 보험이 안 되고 급여가 안 돼서 사실적으로 이제 이게 모든 게 환자 본인 부담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게는 뭐 60만 원, 많게는 뭐 100만 원, 개인 간병하면 280만 원, 300만 원까지 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노인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우리 그 어르신들이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 급성기 병원 같이 수술을 끝나고 나서 뭐 며칠 입원해서 간병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게 환자나 우리 국민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는 간병급여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하루에 10만 원을 웃도는 간병비. 2018년도엔 전년 대비 간병비가 2배 정도 올랐는데요. 이 문제를 두고 정부에서는 지원책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활성화시켰지만 간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서비스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가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몇 해 전 있었던 요양병원 화재에서는 화재 신고 접수 30분도 채 되지 않아 진화했지만 거동이 불편해 대피하지 못한 28명의 환자 중 21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간병인입니다. 그런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인력 부족 탓에 사상자가 늘어났고 그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 중에 대부분 병원들이 간병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병비를 제대로 못 받는 이유가 간병비를 싸게 해서 환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환자 몇 명당 간병인을 몇 명 둬야 된다는 인력 규정이 없습니다. 간병 보험도 안 돼 있고 급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간병 인력 규정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간병인을 안 두다 보니까 간병 서비스는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환자들이 묶여질 수밖에 없고 욕창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간병 서비스 질은 계속 저하되지만 그걸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대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하면 하루 2만 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참여 요건이 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16%만이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을 이용해봤다는 환자는 전체의 10.4%에 그쳤습니다. 저는 지금 한 요양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장기간 병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중환자실에서 일반실 넘어가고서부터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거의 1년 정도를 간병을 한 케이스고요. 간병인을 쓰시거나 한 기간도 혹시 있으신가요? 예, 초기에는 확실히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러한 사례를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해보지 못하니까는 뭐 전문적인 어떤 간병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간병을 해주시는 걸 보고 배운다든지 중환자실에서 올라왔을 때 거동 자체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간병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인 걸 케어해 주셔야 되니까 10만 원 이상의 일당을 계산해서 드렸어야 되는 네. 거고요. 아픈 가족들에게 힘든 거는 가족이 아프기 때문에 감정적인 힘듦도 있지만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게 심정적으로 힘들잖아요. 그게 사실 커버되는 건 중간을 매개해주는 간병인에 대한 서포트가 아닐까. 현재 간병인을 두고 있는 또 다른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병원비는 한 200만 원 지금 정도 나가는데 한 달에. 예, 간병인비 많이 쓰면은 300 내지 400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파트 집 하나 팔아야죠. 지금 하나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되니까 너무 힘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5년 보면은 또 하나 팔아야 되죠. 근데 이제 팔 것도 없어요. 이대로 계속 가정에서 간병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면 간병 파산으로 환자와 가족은 더 이상 어디에 기댈 수도 설 수도 없게 되는데요. 유난히 이 분야만큼은 국가가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합니다. 환자를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환자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문제도 사실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편리한 환자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노인 간병 문제는 요양병원에서 해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간병비 급여화의 가장 큰 걸림돌 역시 비용일까요? 큰 예산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환자가 지금 섞여 있어요. 요양병원에 있어야 될 환자들이 요양원에 가 있고요. 요양원에 있어야 될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이런 기능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죠. 이런 기능 정립을 통해서 환자를 다시 바꾸게 되면 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간병으로 인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간병비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우선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재정립하고 재활병동, 노인요양, 치매요양 등 7단계로 구분해 다양한 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병비 급여화는 물론 각각의 경우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227 급여, MRI 급여, 임플란트 급여가 그게 급한 게 아니라 돈 없어서 지방에 있는 노인들은 나쁜 병원에서 팽개쳐서 인건이라는 건 없어지면서 슬슬 돌아가시는 어른들, 이런 분들이 간병보험을 받음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 권리를 지켜주는 게 이런 것들이 우선 시행되지 않느냐. 제도를 만들 때 전문가의 의견만 참조하실 게 아니라 실제 그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견 그리고 그걸 받게 될 환자들의 의견을 많이 좀 참조를 하셔서 이게 제도화됐을 때 조금 더 현실적이고 또 효과도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는 입원이 필요 없는 사회적 입원 환자가 약 30%, 6만여 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반면에 요양시설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 상당수가 입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병원과 시설 간의 역할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능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환자와 가족이 과도한 간병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간병비 급여화가 실현되길 기대해 봅니다.